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지금 이제 4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 해설을 시작할 텐데요. 자, 일단 우선 분석을 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및 난이도, 문항별 심층 해설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출제 경향 및 난이도인데요. 네, 어려운 문항이 이 문제는 중급, 고급 그분들도 풀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초급에 있었어요. 와우, 네, 어려웠어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만 있으면 이 시험 어렵구나라는 느낌이 빡 와요. 예,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 개념과 흐름만 이해하셨다면 합격은 무난히. 그러니까 그런 몇 개의 그 킬러 문항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70점 이상만 받으면 우리는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만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먼저 전근대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전근대, 이게 지금 총 40문항이에요. 초급은 40문항인데, 대략 이제 문항수를 보면은 거의 한 반반, 근데 전근대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자, 선사에선 지금 2문항이 나왔고요. 고대에서는 8문항이 나왔고요. 고려에서는 5문항, 그리고 조선에서는 7문항,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초급은 비슷하게 골고루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대, 고려, 조선 요 세 시기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와우. 지금 정치에서 이제 선사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없으니까 빼고 두 문제 빼고 정치에서 9문항, 문화에서 9문항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지금 이제 이 고대에서 조선까지 20문항 나왔는데 20문항 중에서 무려 18문항이 정치와 문화에서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초급에서는 고대, 중세, 조선 골고루 나오고 그 중에서도 정치와 문화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현대 한번 볼까요? 근현대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개항기에서 6문항, 일제강점기에서 8문항, 현대사에서 3문항, 그리고 세시풍속 1문항. 보니까 일제강점기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총 18문항. 그래서 전근대에서 22문항, 그리고 근현대에서 18문항 해서 40문항.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자, 난이도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 중과 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게다가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상이에요. 상 해당하는 문제가 무려 6문항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 시험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6문항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령을 좀 가지고 문제의 스킬,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것들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중과 하의 어떤 그 문항수를 보면 중 14문항, 하가 무려 20문항이에요. 너무 쉬워요. 예, 다른 문제들은 쉽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다만 킬러 문항들이 조금 많아요. 6문항이면 좀 과해요. 제가 볼 땐 한 4문항 그 정도면 적당하지 싶었는데 6문항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많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석 끝냈고요. 자, 요 44회 시험은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니까 빗살무늬 톡이 나왔네요. 신석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가락바퀴, 그죠? 정답은 1번이에요. 호우명 그릇은 이거는 삼국시대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 광개토 태왕과 관련된 거니까. 농경문 청동기, 철기시대에 좀 볼 수 있는 초기 철기였던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마 인물령 톡인 요거는 신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삼국시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니까 가락바퀴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라예요.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나라,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네. 그럼 어떤 나라예요? 주몽이 세운 나라는 고구려, 온조가 세운 나라는 백제,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가 신라. 그죠? 그럼 박혁거세네. 그러니까 신라예요, 신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그 나라를 세운 그 시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문제 끊임없이 나옵니다. 박혁거세가 신라예요.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위례성을 도읍으로 하였다. 위례성이니까 이거는 백제, 서옥제, 고구려, 무천, 동해, 화백, 신라.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나라입니다. 단군 나왔네요. 그럼 고조선이죠. 고조선 8조법. 고조선의 8조법.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한 나라. 요건 이제 변한, 요런 또는 금강가야도 올 수 있겠죠. 근데 변한이 좀 더 적합하겠습니다. 사만 중에서 변한 지난 그 마한 중에서 변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있었다. 실품제도인 골품제. 이건 신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혼인풍습과 민며느리제 옥조에 대한 내용. 정답은 그래서 바로 8조법 고조선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 나무아미타불 하면 모두 갈 수 있다. 신라의 승려니까 원효죠. 이거 그냥 고르는 거네요. 네, 원효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천, 대각국사 의천 진울, 이거 고려시대의 승려가 되겠습니다. 혜심, 진울의 제자죠. 역시 2, 3, 4번은 고려 승려고요. 1번 원효, 신라 승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날, 이게 이제 세시풍속 문제예요. 자, 이날은요, 불을 금하고 음식을 차게 먹는데요. 차. 이거 한자를 알면 좀 금방 알 텐데. 바로 한식이에요. 또한 귀신이 꼼짝하지 않는 날로 여겨 조상의 묘를 찾아 돌보고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는 4대 명절 중 하나로 중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식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단오 때는 이제 멱도 감고, 그죠? 동지 때는 팥죽 드셔야죠. 칠석 때는 견우직녀. 이런 날입니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이에요. 이 비석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와우!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큰 비석? 우린 딱 기억나죠? 지도가 딱 있고 고구려 땅! 광개토 태왕 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광개토 태왕에 대해 말해볼까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어요. 백제 성왕. 신라의 요청으로 외를 격퇴했던 왕 광개토 태왕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불교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법흥왕, 화랑도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 신라의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빠밤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백제가 우리 신라를 침략했습니다. 대왕의 도움을 얻어 백제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충령 이붕의 땅은 본래 우리 것이니 그것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보내줄 것이오. 이 문제가 조금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중급에 들어가도 될 그런 문제죠.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어려운데. 저건 김춘추 보좌왕, 요 옆에 있는 인물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연개소문이 될 겁니다. 연개소문과 김춘추의 만남, 바로 642년에 있었던 역사적 만남이 되겠습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만남이었죠. 이게 이제 결렬이 되면서 결국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당 연합의 어떤 도화선이 되었던 이게 이 만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백제가 신라를 침략했을 때 이 백제 왕이 누구였냐면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그러니까 의자왕이 즉위하고 매소성 전투, 요게 이제 나당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당 연합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도 들어오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의자왕이 즉위했고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했던 요 시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런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이에요. 뭐 이건 뭐 사진만 봐도 알잖아요. 이것은요. 바로 불국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3번입니다. 네. 금산사는 견훤이 유폐되었던 절이고요. 부석사는 의상과 관련이 있고요. 예, 수덕사, 부석사,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모두 고려 목조 건축물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만들었던 굉장히 오래된 목조 건축물.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왕입니다. 이거 뭐 딱 봐도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만들어진 무덤 문영왕이에요. 그럼 문영왕은 뭐 했냔 말이죠.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냈다. 문영왕은 이건 고구려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건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뭐 고구려 을지문덕 같은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될 텐데 이건 고구려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이게 백제왕이에요. 백제왕.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겼대요. 고구려 장수왕이잖아요. 22당로의 왕조 파견, 이게 바로 백제, 특히 무령왕 때 있었던 모습들 3번입니다. 진대법, 고구려의 고국 천왕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이에요. 자, 발해의 문화유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발해 이불병자상. 이거 딱, 그냥 직관적으로 딱 나오는 어떤 그런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동대학로 백제, 금관총, 신라, 철제 판가도, 가야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이것도 살짝 어려운 문제. 이것도 중급에 가도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디테일해요. 너무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고창 전투에서 이게 원래 이제 앞에 본다면 그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져요. 근데 고창 전투에서 다시 이겨요. 그러면서 신라 경수왕이 항복해 와요. 그리고 1, 2천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면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자면 나다가가 돼야 돼요. 나다가 정답은 3번인데 와, 이건 너무 디테일해서 이게 좀 어려운 그런 문제. 이것도 역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뭐 고려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이곳 병란도죠. 뭐 이런 건 쉬운 문제예요. 빵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죠? 이런 문제들은 쉬워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당항성은 이제 신라의 국제무역항이었고요. 울산항 역시 신라의 국제무역항. 물론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당항선은 이제 신라 진흥왕 때 항항유역 확보하면서 그 이후부터 활용됐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청해진은 이제 통일신라 장보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의 업적이에요. 고려 세운 사람 누구예요? 고려 세운 사람 태조 왕건. 그죠? 왕건의 업적. 훈요 10조. 1번이잖아요. 정답 1번입니다. 한양의 도읍을 정한 것은 태조 이성계. 노비 안건법 실시는 고려 광종. 전민 변정도감은 고려 공민왕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막아낸 그분 서희네, 서희. 네, 서희입니다. 국립외교원앞에 있는 동상이에요. 서희.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강동 육주 확보지 뭐 딱 나오는 거지 뭐. 정답은 3번입니다. 동북구성은 윤관, 사군 육지는 세종 때죠. 네.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은 것 고려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 공격해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탑이에요. 지금 보니까 고려시대 원나라 탑 양식의 영향을 받았대. 이것만 나오면 딱 나오는 거잖아.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르시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가문사지 이거는 통일신라 탑,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전기탑,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통일신라 탑.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가에 해당하는 책인데 지금 여기 일현 스님이 저술을 했대요. 그럼 일현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뚜둑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삼국유사 이렇게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초급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문제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동의보감은 이제 이거는 광해군 때, 조선 광해군 때 허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삼국사인 김부식, 고려. 직지심지호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입니다.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 훈민정음.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훈민정음 누구? 세종. 세종입니다.
규장각 정조, 농사직설 세종 2번, 경국대전 성종, 백두산 정계비 숙종.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근 나는 이곳에서, 이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돈이 없구나. 돈을 좀 펼쳐봐. 이분 나오셔. 네. 뭐, 그냥 봐도 율곡이의 어머니래요. 너무 쉽죠? 예, 신사임당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계, 진주. 그죠? 임진왜란 때 적장을 끌어안고 그 촉성로에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김만덕, 제주도에서 참 많은 자선 사업 하신 분. 허난설원,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이 시인, 그림 굉장히 유명하셨던 여류 시인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남한산성 이런 키워드 등장했네. 그럼 이건 병자호란이지 뭐.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거 한번 임진왜란 아시겠고, 삼포외란은 뭐냐면 임진왜란 전에 더 무역하겠다고 일본인들이 일으켰던 난, 이게 바로 삼포외란이 되겠습니다. 신미양요는 요거는 뭐 한참 뒤로 가야죠. 한참 뒤로 가서 미국과 싸웠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책이에요. 이거는 고급 문제에 들어가도 고급에 들어가도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아마 이제 고급 문제를 푸는 분들은 요령으로 푸실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선지들이 확실해. 일단 지금 보니까 여자가 썼는데 책에는 뭐 조리법, 농사법, 태교와 육아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 그러니까 여성 잡지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여성 잡지예요. 이 책이 뭐냐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걸?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령을 보는 거야. 징비록은 알아. 이건 유명한 책이니까. 이건 임진왜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마자라고 쓴 책이니까 이건 아닐 것이고, 난중일기야 뭐 이거 이순신과 관련된 거니까 아닐 것이고, 백범일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니까 아닐 것이고, 그러면 골라서 남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런 요령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접근하면 나중에 성공할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스탬프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접 가면 볼 수 있어요. 경복궁 가시면 진짜 이런 스탬프가 있어요. 그래서 찾으면 돼. 세 번째,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장소. 어딜까?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면 요쪽이 있네요. 세 번째. 여기 스탬프 빵! 찍는 데가 있어요. 스탬프 찍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자, 어떤 스탬프? 어떤 걸 원하니 너희들? 종묘? 종묘에 경복궁, 종묘가 없어요. 네. 석조전? 이거 덕수에 가 있어요. 성균관 대학교에 가 있지. 그죠? 경회로. 연못도 있고, 연회를 베풀기 좋잖아요.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생 이거 풀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정답은 4번 환곡이에요. 환자가 이게 순환한다는 거거든. 곡물이 이게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가정 민가로 돌아가다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환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공납은 뭐 세금이고, 군정도 역시 세금과 관련된 것이고, 책화는 여러 나라 아주 초기에 보여지는 것 중에서 동해라는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풍속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 김홍도 나오면 뭐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의 문화 갑니다. 팔관의 고려고요. 왕 오천축국전 해초 통일신라고요. 팔만대장경 고려고요. 춘향전 한글소설 조선 후기.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조선이 뭐 4번밖에 없네요. 자,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이에요. 강화도 골라볼까요? 옳지 않은 거네. 강화도의 외교장각, 정족산성, 고인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무대학릉, 이거 경주 쪽으로 가셔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튄다. 정답은 3번. 그런데 이 문제도 이렇게 쉽게 풀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지역이 약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라왕, 문무대왕인데, 문무대왕은 신라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경주 쪽으로 가야지. 3번입니다.
자, 가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고종이 즉위했고 이모군란, 우리 지금 이제 근현대사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이모군란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벌어지는 모습들. 고종즉위.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의 어떤 역할들이 있겠네. 갑니다. 홍경래나는 그 전이고 척합 이거네요. 흥선대원군 때 신미양요 끝내고 이제 척합을 세우잖아요. 2번입니다. 위화도해군은 아이고 조선 건국 전이에요. 고려 말입니다. 동학농민군 이건 한참 뒤쪽으로 가야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해에 해당하는 가상우표예요. 우표, 최초의 근대 우표 업무를 담당했던 곳은 어디? 하면 띠르링 나와야죠. 우정총국이요. 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광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고요.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에요. 연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환구단은 대한제국 황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죠. 정답으로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은 이 학교로 옳은 것은 스크란튼 부인이 여성들에게 근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이화 학당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알지? 물론 이제 중급 정도 가면 여성이니까 이화여대 뭐 하면서 느낌 빡 오면서 그냥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오산학교는 이거는 이승훈, 이건 애국개몽운동가가 세운 학교고요. 배제학당은 이건 아펜젤러, 이것도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요. 유경공원은 국가에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 국가 주도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이 인물이 누굴까요? 이거를 어떻게 맞춰? 이건 진짜 고급에 가도 못 맞출 그런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풀라고 문제를 냈는지 이건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문제입니다. 풀라는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으라. 이런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라.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고급에 들어와도 이건 어려워요. 의병가 8편을 만들어 의병들의 사기를 높였고 중국으로 망명해 항일 인재 양성을 위한 노학당을 설립했고 항일 투쟁을 위해 조선 독립당을 조직한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 다 여자예요. 여자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죠. 하는 건 문제는 뭐냐면 여성들도 이렇게 독립운동 많이 했다. 이 분들을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문제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 문제. 일단 그 여성 의병과 연결된 문제니까 정답은 일단 윤희순 이분입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권기옥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비행사, 여성 비행사예요. 근데 왜 비행사 앞에는 여성 비행사가 붙죠? 남성 비행사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냥 비행사지. 그죠? 뭐 어쨌건 간에 네. 여성 비행사. 유관수는 뭐 잘 알고 있잖아요. 3.1운동. 김마리아 이분도 이제 항일운동 많이 하신 분인데 특히 이제 28독립선언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정답으로 해서 윤희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네, 그러니까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극상의 문제입니다. 극상의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자, 김옥균, 박용효 등에게 영향을 주었던 개화 인물 박규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돌석과 최익현은 특히 이제 을사의병, 을사의병 때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 되고요. 김홍집은 이제 갑오기역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셨대. 아간파천이네. 아간파천. 이거 그냥 고르면 되죠. 3번입니다. 네, 갑신정변은 김옥균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사건. 갑오기역은 아까 김홍집 이야기했죠. 을사늑약은 외교권이 강탈되었던 그런 조약입니다. 3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지금 일본인들이 우리 땅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지주가 많아지고 소작농 전락. 토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이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난이도 하입니다. 지계발급은 이제 이건 대한제국 때, 농지개혁법은
광복되고 나서예요. 삼민증식교회 이건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입니다. 우와, 주제 진짜 너무 힌트 많다. 상하이에 있었던 김구, 임시의정원, 법원, 국무원, 교통국, 연통제, 구민위원부, 독립공시 이렇게나 많은 힌트 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3번이죠. 그죠? 신간에는 좌우 합작, 민족유일당운동, 독립협회는 대한제국 그 시기에 많은 활동을 했던 단체, 이권수호운동을 전대했던 단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요 광복되고 나서 여운형이 주도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가상 인터뷰에 밑줄 친 그 운동. 이거 너무 쉬워요. 내 살림 내 것으로 국산품 애용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내용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새마을운동은 광복되고 나서 박정희 정부 때, 금모기운동은 IMF 때, 베르나르드 운동은 1930년대 민중 속으로 라는 구호로 들어갔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용어예요. 백정! 나오면 이 형평운동이잖아. 바로 나와야지 뭐. 조선 형평사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보안은은 황무지 개간 반대했던 그런 애국개몽운동 단체고요. 의열단은 의열투쟁, 김원봉 대표적이죠. 대한자강에는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할 때 반대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어난 순서입니다. 자, 갑니다. 이회영 신흥강습소의 설립 10년대, 김좌진 청산리 대첩 20년대, 윤봉일 홍코공원 30년대. 정답은 다나가. 다나가 어딜 나가? 다나가. 썰렁하죠, 여러분들?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포스터에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이 아리랑 하면 유명한 분이긴 해요. 생소한 분은 아니거든요. 누구의 아리랑, 나온규의 아리랑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것도 난이도 상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난이도 중으로 일단은 내려놓긴 했는데 이거 만만치 않죠. 이것도 좀 알면 금방 역사 좀 공부한 친구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 문제는요. 예. 1번입니다. 방종환은 이제 소년운동 전개했던 분이고요. 윤동주는 시 썼던 시인이고요. 이육사 역시 시인. 자신의 수감 번호를 필명으로 썼던 분이죠. 나온규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분은 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역사학자. 워낙 이분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 민족주의 하면 뭐 신채호 선생님 딱 나오니까. 그죠? 백남훈도 유명하신 역사학자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남훈 누구지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이건 제낄 것 같아. 다행이죠. 근데 중급과 고급으로 올라가면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안창호, 이동희 이분들이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했던 분들이니까 역사학자는 좀 거리가 머니까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가상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면, 자, 지금 선거, 재헌국회의원 뽑는 날이네요.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광복되고 나서, 뭐 요거 너무 쉽다. 광복되고 나서 50총선 처음 국회의원 뽑는 거니까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이에요. 인천. 인천과 관련된 거. 인천하면 인천 상륙작전이잖아. 그럼 바로 나오네. 1번이네. 그죠? 엑스포. 네. 이건 국채보상운동. 네.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된 건 대구입니다. 대구. 제너럴 셔먼 사건은 평양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인물이에요.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노벨평화상. 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노벨평화상. 김대중.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초급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을 지금 마쳤는데요. 진짜 어려운 문제. 와, 이건 고급 1급에서도 어렵겠다라는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알라고 낸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그냥 잘 알아야죠. 오늘 윤희순이라는 분, 의병, 여성 의병 연결되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거 오늘 알자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틀리더라도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똑같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의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